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자, 오늘이 개천절이죠. 자, 내일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고요. 시장이 열리는 날인데요. 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께 또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음봉 두 개 맞고 지금 양봉이 네, 살짝 떠 있죠. 그죠?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네, 이제 시작이 됐죠. 미국 시장. 그죠? 5일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일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13,000원 현재 분위기로는 네, 뭐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 보조 지표를 보면 아직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번 바닥 찍고 큰 상승의 대세 상승은 아직 저는 완전히 고점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이 지난번 고점을 한번 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동상.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뭐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저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아직 굵은 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뭐 깰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더라도 5일선, 11선, 21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 이렇게 조금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거나 이 굵은 선을 크게 저는 이탈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굵은 선을 크게 이탈하게 되면 13,000을 깨게 되면요. 12,750이라는 1차 지지선이 있고 또 12,500이라는 2차 지지선이 있습니다만은 이 12,500까지는 글쎄요.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지겠죠. 그죠? 저는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13,000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중에는 13,000을 깰지 몰라도 13,000 굵은 선은 기본적으로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는 굵은 선을 깼다가 다시 올렸습니다만은 이 저점을 한번 이탈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또 한번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요 저점이 대략 얼마입니까? 잠깐 볼게요. 요 저점이 13,150 정도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죠? 이번에 12,972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폭만큼 정도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784 정도? 네, 그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눌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오파가 완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락 걱정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저점이 완전히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이 저점을 살짝 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는 지수와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버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인버스를 보더라도 괜찮고요. 인버스 EX를 봐도 상관이 없는데 EX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버스요. 자, 곧버스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자, 1차적으로 곧버스는 자 여기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정확하게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파동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나스닥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마 저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봅니다. 며칠간은. 그랬을 때 인버스는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물론 가열권이고요. 하지만 완전히 전 인버스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면요, 또 좀 제가 좀 찝찝한 거는요, 이 친구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요, 요 부분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또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요.
그러면서 옆으로 들어눕고 있어요. 옆으로 완전히. 그러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하락 추세가 아니고 어느 순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모습 보면 뭔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조심하자, 확인하고 매수하자,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의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한번 밑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월봉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 네. 쭉 파동을 그리면서 5파를 만들고 올라갔다가요.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1파 상승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1파 상승 지점이 2430 뭐 이 정도죠. 거기까지 내려오면서요.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죠. 확대를 해보면. 자, 이 굵은 선이 있는 밀집돼 있는 요 선, 에너지가 지금 일평선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밀집돼 있는 선을 뚫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은 뚫지를 못하고 그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요. 이 제일 마지막 선이 2,9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인버스 EX가 2,9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900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3,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3,000원을 완전히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돌파하지 않았고요. 그냥 머리만 거기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 위에는 밀집된 이평선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지금 심체크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월봉을 보면 조금 좀 불안불안 긴가민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양봉이 두 개 떴기 때문에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12월 달 음봉을 또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이 자리를 완전히 뚫으면 추세가 좀 바뀐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봉으로도 옆으로 완전히 세워놨죠. 하락하지는 않고 이제는, 그죠? 그리고 조금씩 저점 올리고 고점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일봉상으로는 일단 5파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는 눌림목 구간이 들어온다라 봅니다. 그 눌림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재차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까 미국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저는 인버스가 한번 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은 준다 하더라도요. 이번 고점을 넘기는 살짝 고점을 넘기는 반등은 준다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요.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서 크게 많이 눌러졌고요. 그런 다음 이 고점을, 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한 2,900원 정도 되는 가격 정도 되거든요. 봅시다. 잠깐만요. 2,565원, 2,755원. 2,900 한 3, 40원? 네, 이 정도예요. 2,900 한 3, 40원. 아까 제가 그 월봉상 요 자리를 완전히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대략 2,950원에서 3,000원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공포감을 극대로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되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봉상, 일봉상 파동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저는 반등은 내일부터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반등은 크게 강하지는 않을 듯 하고요.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2400포인트를 어쩌면 한번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2360 정도에서 2370 정도 요 자리까지도 한번 되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요. 2350원 깨지 않을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좀 준다 하더라도요. 종목별로 뭐 3% 4% 이상 올라갔을 때 추격하지 마시고 먹을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기다리시면 이번 저점 근처나 또는 이번 저점 한번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서둘 이유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수를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최악일 때는요. 그리고 인버스는 눌러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거기까지 가고 나면 저는 인버스는 저는 거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인버스는 고점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종목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코프로는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에코프로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에코프로도 혼자 가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에코프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마십시오. 저는 82만원 정도에서 한 83만원 정도 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거기는 좀 깨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2, 3만원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대략 90만원 근처 오면 100만원 갔다가 다시 90만원을 깨고 80에서 제가 85까지 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80 한 2, 3만원 정도면 거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9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략 한 5% 정도는 좀 추가 하락이 좀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82, 3만원까지는 네,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지 안 올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오지 않으면 배터리 관련주에는 관심이 네, 없습니다. 여전히. 자, 지난번에 코스모 신소재는 14만원 근처 오면 한번 반등을 줬다가 결국에는 13만원까지 한번 내려올지 모르겠다. 13만원 근처에 적혀있네. 13만원 전후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한데요. 저는 13만원 근처까지 오지 않으면 네,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안 오면 다른 종목 잡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RFHIC 5G 관련주 뭐 제가 가끔 한두 번씩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여러분께 대략 한번 15,000원 선을 끊었네요. 15,000원 정도 근처면 뭐 사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는데 14,870원까지 내려왔네요. 또 한번 15,000원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5,000원 정도 깨면 그때는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년 4년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5,000원 깨는 순간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시스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11,500원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시스템도 저는 11,700원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시스템 11,700원 정도면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파두라는 종목도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죠. 이 파두라는 종목도 33,800원을 찍었죠. 그죠? 그 이전은 바닥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밀리면 이 친구도 한 31,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3만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든 뭐 인버스든 개별 종목들을 보면 시장은 지난번 추석 전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현재로서는 뭐 반등이 나올 수만은 저점이 나온 자리가 맞고요. 하지만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저는 15,000 한 7, 800원 정도까지 15,000원, 7, 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추세는 지난번에 금요일에 살짝 이탈했지만 그 정도면 거의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000, 7, 800원 지난 저점을 역시 지난 저점은 얼마냐 16,09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점을 살짝 한 이탈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날 연휴 전에 우리가 저점이 나왔던 자리를 한 번 정도 좀 더 이탈할 수 있다. 대신 종목별로 좀 저는 금요일 강하게 7%, 8%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은 저는 금요일 가격이 거의 바닥점 근처이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약했던 종목들은 지난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겠다.
조금 살짝 좀 더 밀릴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점 한번 볼까요? LNF도요. LNF도 17만 3,400원인데 LNF도 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도요. 그 다음에 인버스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죠? 선물 인버스, 꽃버스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차바이오텍도 저는 언급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17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점은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참 견조하다. 하지만 이 친구도 뭐 만약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게 되면 뭐 많이 빠져봤자 저는 한 6만 원 정도, 네, 59,900원 뭐 그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여러분께 제가 몇 번 중국 유커 관련주 말씀드린 적 있죠. 롯데관광개발은 13,000원 근처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나.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는 지난번에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 급등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37,000원을 지난번에 저점을 지었거든요. 저는 37,000원이나 36,900원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시 이 친구에 관심이 되신 분은 37,000원 건져 다시 오면 36,900원 정도, 7,000원 정도 오면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만약에 그 가격을 이탈해 버리면 그때는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